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어제 끝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결과 강원도 역시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이 나는데요. 선거 결과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손경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손경식입니다. 네, 손 기자. 강원도 역시 국민의힘의 압승이다. 선거 결과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결과 국민의힘 소속 당선자는 김진태 당선인 등 강원도지사를 비롯해서 18명의 시장 군수 중 14명, 그리고 도의원 49명 중 4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군수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춘천시장 육동환, 정성군수 최승준, 인제군수 최상기, 고성군수 한명준 등 4명에 만족했는데요. 네. 지역구 151명, 비례 23명 등 모두 174명을 뽑는 시군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102명으로 압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5명, 무소속 6명, 정의당 1명이 각각 시군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됐는데 지난 19대 대선 이듬해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네, 그 당시에는 강원도지사뿐만 아니라 18개 시장 군수, 광역기초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랬죠. 최문순 지사의 3선은 물론 기초단체장 18명 가운데 11명, 그리고 강원도의원 46명 가운데 35명이 민주당이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이 같은 정치 지형의 급격한 그 재표는 20대 대선 여파와 함께 그간의 더불어민주당의 강원도 지역 정치 성적표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물론 강원도당의 조직 쇄신 요구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강원도 선거는 이 도지사 선거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앞서 언급도 하셨지만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당선이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보수의 상징으로 정치 이미지를 굳혀왔던 김진태 전 국회의원이 앞으로 4년간 강원도민들의 삶을 책임질 도백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네. 김진태 국민의힘 그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54.09%를 득표해서 45.90%에 그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두르고 민선 8기 제39대 강원도지사에 당선이 된 겁니다. 김 당선인은 특히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원주를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이광재 후보를 앞서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김 당선인은 5.18 폄훼 토론회 개최 등에 따른 부정적 여파 등으로 공천에서 배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랬었죠. 네, 이후 단식 농성과 대국민 사과로 다시 경선에 참여하게 됐고 본선 티켓을 손에 쥔 뒤 친노 진영의 핵심이었던 이광재 후보를 두르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네, 다음은 그러면 도교감 선거 결과도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2년 진보교육감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보수교육감이 수장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수 진영의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후보가 앞으로 4년간 강원교육수장을 맡게 됐는데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후보는 득표율 29.51%로 교육감에 당선이 됐습니다. 강원도교육감 그 제도전에 이번에 성공한 건데요. 네. 이번 선거는 특히 6명의 후보가 난립하면서 보수, 진보 후보 간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아서 쉽지 않은 선거전이었습니다. 진보 성향의 강삼영 후보는 22.96%, 보수 성향의 유대균 후보는 21.01%로 뒤를 이었습니다. 신경호 당선인은 당선 소감으로 심각한 강원도 학력 저하, 편향된 이념과 구성원의 갈등으로 혼란에 빠진 강원 교육을 바로잡으라는 도민의 명령에 반드시 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춘천시장 선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춘천시장 선거전은 정말 새벽까지 피말리는 접전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네. 네, 저도 밤새 보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런 결과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육동환 후보가 신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육동환 후보가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시장에 당선이 됐는데요. 육 후보는 45.62%를 얻어서 44.84%의 국민의힘 최성인 후보를 1000여 표 차이로 두르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광준 후보가 9.53%를 얻어서 이번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개표 내내 국민의힘 최성년 후보에게 뒤지다 새벽 4시쯤 관내 사전투표임이 열리면서 육 후보는 0.01%를 앞서면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당시 개표율이 95%가 넘는 시점이었는데요.
6당선인은 피말리는 접전 끝에 막판 역전했는데 이것은 시정을 운영하는 데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또 강원도 선거에서 처음으로 정의당 후보가 선출돼서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정의당 사상 처음으로 강원도 선출직이 탄생을 했는데요. 네.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어 온 강원도 정치 지형은 물론 국민의힘이 압승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거둔 의미 있는 결실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민섭 정의당 후보가 그 당선인이 되어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춘천시 라 선거구에 출마했는데 개표 결과 16.60%의 득표율로 5명 후보 가운데 3위를 차지해서 시의원이 되는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자, 송 기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강원도 최종 투표율 한번 전해주시죠. 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강원 지역 최종 투표율은 57.8%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인데요. 하지만 4년 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강원도 투표율 63.2%보다는 5.4%포인트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경식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화제의 당선인 만나봅니다. 먼저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네, 지난밤 잠은 잘 주무셨나요? 잘 잤는데 한 2시간 반 잤습니다. 아, 네, 많이 못 그것도 주무셨군요. 그 시간 동안은 푹 잤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맞습니다. 좀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네. 불과 한 달 전에는 간식 농성장에 있던 사람을 이렇게 제 손을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고 또 이런 또 중책을 어깨에 맡겨주신 것은 다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들입니다. 그 마음 잊지 않을 거고요. 정권 교체보다도 강원도지사 교체하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네. 정권은 5년 만에 또 10년 만에도 바뀔 수 있는데 우리 강원도지사는 12년 만에 바꿨습니다. 예, 제가 그런 승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저의 승리가 아니고 강원도민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랄까요? 도민 여러분께 좀 한 말씀 하시면서 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죠. 네, 사실은 선거운동할 때는 이것만 끝나면 잠 좀 푹 자보자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었는데요. 당장은 그것도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춘천, 원주, 강릉 주요 도시별로 당선 인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운동할 때 동해 묵호항에서 제가 얼음 배달 봉사를 했는데요. 네. 그 어민들이 에이 저러다가 이제 당선되면은 코빼기도 안 비칠 거죠? 이랬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당장 며칠 내로 똑같은 동해 묵호항에 가서 다시 봉사활동 꼭 하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또 많은 또 행보들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또 저희 네. 스튜디오에 오실 계획도 있으신 거죠?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만간 스튜디오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육동한 춘천시장 당선인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꽤나 박빙인 선거였는데요. 언제쯤 좀 승리를 확신하셨나요? 승리를 확신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네. 당초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시청 개표 상황을 보셨겠지만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초박빙 그런 상태가 개표 내내 유지됐습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거센 바람이 이 정도인지도 저조차도 놀랄 정도였는데, 네. 아시다시피 거의 새벽에 막판에 이제 역전이 됐죠. 네. 그래서 9회 말에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저도 힘들고 아마 지켜본 시민들도 아마 힘이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간 시민 여러분께서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춘천의 미래를 위해서 어려운 판단을 해주셨고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유권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그러면 우리 춘천시장으로서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예, 뭐 많은 공약을 그동안 얘기했지만 오늘은 그거와 더불어서 네. 강원도가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내년 7월이면 이제 특별자치도로 발전하는데 춘천은 그 특별자치도 중에서도 이제 수부도시고 중심도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춘천이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중심도시로서의 그 중심성, 강원도 전체의 어떤 중심성을 갖다 더 강화하고 많은 것을 확보하는 일에 주력을 할까 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도 여기에 초점을 맡아가지고 춘천이 비로소 이제 강원자치도의 중심도시가 되면서 어떤 도약의 계기를 더 강화하고 하는 그런 계기를 삼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다음에는 네. 춘천시장으로 스튜디오에 한 번 네.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사적이고 싶은 남자 서정함과 함께하는 서정함의 시사 줌인. 다음 코너는요. 화제의 격전지였던 강원도 제8회 지방선거 결과를 강원대학교 김원동 교수가 분석해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선거 어떻게 보셨나요? 예, 상당히 좀 예상을 전혀 못했던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더 네. 보수 진영이 약진을 했네요. 어떻게 보면 약진도 못 써서 많이 승리한 거죠. 그쪽 입장에서 그렇죠. 예. 원래는 교수님은 조금 이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보셨나요? 생각보다 조금 더 이제 결과가 보수 진영 쪽으로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전국적으로 강원도지사 선거에 이목이 많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외형적으로 보면 12년 만에 강원도정이 보수 진영의 지사를 이제 배출한 그런 결과를 이제 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그 2010년 그 지방 제5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이광재 요번에도 나왔습니다만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서 중도 하차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그 최문순 지사가 후보로 나와서 이 3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12년간 이제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에서 강원도지사 임무를 수행해 왔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보수 진영의 후보가 이 도정을 맡게 된 거죠. 물론 그 이전에, 네. 그러니까 이광재 지사, 그 다음에 지금의 최문순 지사 이전에 3선을 김진선 지사가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역시 네. 보수 진영의 인사였죠. 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12년 어떻게 보면 하다가 네. 다시 진보 쪽에서 12년, 이제 다시 보수로 회귀한 그런 모양새를 만든 게 이번 강원도지사 선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원인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 그 민주당 쪽에 대한 그 민심 위반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집권 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네. 아무래도 보수 여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에 대한 정권 안정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더 후광으로 이제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국민의힘 보수 쪽이 그간의 일을 아주 잘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보수 진영이 보수 진영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감정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낮은 투표율, 잠정 집계된 거 보니까 50.9% 아닙니까? 네네. 이 투표율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정치권 자체에 대해서 아주 실망한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고, 따라서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승리는 했지만 이전 지난 그 바로 앞에 있었던 3구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교훈을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보수가 진보 진영보다 월등하게 잘해서 이번에 압승을 했다기보다는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 대한 비판의 성격이 아주 강하게 작용한 그런 선거 결과가
이번 지방선거였다. 이 점을 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수 진영에서 승리는 했지만 민심은 아직 그 투표율로 봤을 때는 보수 진영에 큰 칭찬을 한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강원도 교육감 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교육감도 이 민병희 교육감, 진보 교육감이었는데 12년 만에 또 바뀌었죠. 예, 이게 모양새가 이게 똑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12년간 진보 교육감 시대가 마감되고 보수 계열의 어떤 교육감 시대가 이제 출범을 한 거죠. 이 교육감 선거에 대한 이러저런 내용 떠나서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한 가지만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말씀들 하신 것처럼 이 도교육감 선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네. 왜냐하면 이제 또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교장, 교감 등 모든 인사권을 이제 틀어지고 있는 게 이제 교육감 아니겠습니까? 네네. 또 그리고 이제 강원도의 미래 인적 자원 뭐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봐도 그렇고 뭐 같은 얘기지만 미래를 책임질 세대를 육성해야 되는 게 교육인데 네. 그렇다고 하면 당장 본인 학부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도민들도 다 이 교육의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교육감 선거는 뭐 흔히 말하는 안개 속 선거다, 깜깜이 선거다, 뭐 묻지마 선거다, 온갖 오명이 다 따라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도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들을 좀 제고할 수 있는 이 효과적인 방안들을 선거 끝났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공론화해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이번 선거를 보면서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강원도 교육감 선거도 네, 앞으로 많은 또 보완책이 필요하겠네요. 자, 저희가 이 시간 관계상 6일 동시지방선거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총평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어쨌든 뭐 새로 이제 뭐 여러 기초나 광역 포함해서 또 교육계 포함해서 새롭게 뭐 지방선거 통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한 거니까요. 네. 유권자들께서도 또 뭐 힘을 모아서 어쨌든 강원도가 잘 돼야 되는 건 뭐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네네.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힘도 보태시고 그러나 동시에 또 비판도 견제 감시도 게을리지 않고 이제 가다 보면 조금 더 나은 미래 우리가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보긴 합니다. 예, 그러나 많이 또 경계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는 점 우리 같이 좀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원대학교 김원동 교수와 우리 6일 지방선거 총평과 그리고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